김민석 총리가 전남 무안군의 22일 전남도청의 김대중 강당에서 K 국정 설명회를 했어요. 근데 김민석 총리가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참 이거 나 뜨거워서 제가 듣지를 못하겠어요. 나 뜨겁죠. 이렇게 대통령이 중요한데 지난 시기에는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갔지? 어떻게 돌아갔을까?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, 정말. 지난 총선 전에는 어떤 분들은 5년이 너무 길다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?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참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런 대통령이 말해서 일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는 게 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런 정도의 각오와 디테일을 가지고 화끈하게 밀어주는 대통령 만나기가 어렵습니다, 실제로. 일단 이분의 정치적 멘토는 권노갑 전 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고 권노갑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거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무안에 전남에 가셨으니까 많은 얘기를 하실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5년은 너무 짧다. 이 뭐 트럼프입니까? 트럼프도 뭐 자기 헌법 고쳐서라도 뭐 삼성 간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. 물론 진짜 그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여기는 그것하고도 또 다른 느낌이 들어요.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잖아요. 지금 이게. 그렇죠. 예. 그게 문제라는 거잖아요. 그것도 총리가. 근데 이게 본심일까요? 자기도 빨리 대통령 선거 나오고 싶지 않을까? 안 그래요? 그럼 더 웃긴 거는 이게 논란이 되니까 기자들한테 공지를 보낸 게 더 황당했습니다. 공지를 보낸 게 더 황당했는데 공지를 보내서 총리님이 대선이 아닌 총선을 언급했고 대선이 아닌 총선을 언급했고 어떤 정부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. 별도 해석이 없이 말씀 그대로 반영해달라.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이 얘기는 그러면 개헌하자는 얘기다? 이게 말이 안 되는.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. 왜냐하면 김 총리가 연설하는 동안 뒤에 띄워져 있던 영상 자료에는 5년은 짧다라고 돼 있어요. 총선은 국회의원 임기는 4년입니다. 근데 뒤에 왜 5년은 짧다예요? 일단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. 두 번째는 더 했으면 좋겠다. 그렇지. 더가 나오지 더가. 더 했으면 좋겠다는데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인데 지금 2년 반 3년 정도 국회의원 임기 남았는데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인데 5년은 짧다라고 써놓고서는 이게 뭔 소리입니까?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하던가. 국민이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해명하는 거는 국민을 진짜 이건 아예 그냥 대선이 아니고 총선 얘기를 한 걸로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한 거군요. 근데 그렇게 해명을 하면 자기도 찔렸나 보죠.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뭘. 바보도 아니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. 할 겁니다. 또 할 겁니다. 이 사람은. 그때는 우리가 기록을 다 갖고 있잖아요. 그때는 아니라며 이러면서. 그런 얘기 한 것도 답답한 사람들입니다.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까지 하는구나. 아마 그쪽 지지세 분위기가 좋아서 오발했을 수가 있어요. 제가 볼 때는. 그러니까 그런 정책 구호가 막 나오는 거지. 5년은 너무 짧다. 그럼 어떡해?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 나오고 할 수도 있는 분위기였겠지만 이런 얘기하면 할수록 이 정권의 어떤 기본 실력이라든지 속마음 이런 걸 국민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보도가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. 있는 그대로. 계속 제가 멀리 퍼뜨리고 구독자 수 팍팍 늘리세요. 조회수도 늘리고. 그게 좀 잘 안 되네요. 그게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 저는 이거보다도 더 좀 황당한 내용이 뭐였냐면 정성호 법무장관이 업무 보고하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.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. 이 대통령님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십니다. 대통령이 취임 후 가석방이 30% 정도 늘었기 때문이다. 그러면서 재소자에게 인기가 좋다. 근데요, 제가 잡혀갈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. 대통령님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재소자들한테 인기가 좋다는 게 칭찬입니까? 반대죠. 아니 정확한 지점이야, 맞아.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님이
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는 재소자들한테 인기가 많다는 게 칭찬입니까? 교도소에 안 들어가 있는 일반 국민들한테 인기가 많아야 칭찬 아닙니까? 이렇게 이걸 칭찬이라고 해가지고 박수치고 좋아서 이렇게 하시는 국무회의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며 또 이 얘기를 듣고 또 좋아하시는 대통령님도 이해가 안 됩니다. 정말 진짜로. 아니 일관되잖아요. 항소도 안 하는데 일관되잖아. 별로 놀랍지 않아 저는. 이게 정말 저는 그쪽이랑 친해 하여간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전 이해가 안 돼요. 이게 아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재소자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대통령이 좋아할 일입니까? 진짜로? 뭐 이거지. 야 우리 좀 있으면 나갈 수 있다. 뭐 이거잖아 지금. 네. 그런 건가요? 지금 뭐 아 정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정말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 또 하나는 이건 건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. 대통령이 그 농담하면서 이렇게 업무 보고하면서 이렇게 좀 너무 딱딱한 분위기니까 넷플릭스 보다가 재밌다 얘기를 한 건 그렇다고 하는데 젠플릭스라고 요즘에 얘기를 하는데 참 그게 그냥 뭐만 하면은 뭐 앞 글자 하나 따가지고 뭐냐 이렇게 하는 것도 지겹잖아요 이제. 그리고 이 회사를 왜 광고를 이렇게 해줘요? 대통령이 특정 회사를 우리나라 회사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 국민들이 하나씩 스치면서 평가에 반영할 요소들이 있단 말입니다. 만약에 가석방 비율이 정말 30% 늘었다. 따져보니 그렇지도 않대요. 송영훈 변호사가 그냥 또 다 해가지고 했더라고요. 맞아요. 그렇다더라고요. 예, 저도 잘 모르겠어. 막 너무 복잡해가지고. 하여튼 근데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거 너무 문제가 많다. 엄정하게 우리가 법 집행해야 된다는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 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역으로 법무장을 깨야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. 그거 좋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. 그럼 뭐 범죄 피해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 거냔 말이지. 그 생각은 전혀 안 하잖아요. 근데 가석방 제도라는 게 필요한 제도이긴 합니다. 그런데 가석방을 계속 확대해가지고 빨리 내보내 준다는 것이 그게 꼭 가석방 제도의 긍정적인 면이 가석방 제도가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가석방해서 나오면 그분들의 아니 그것도 한번 추적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. 가석방돼서 나와가지고 재범 비율이 진짜 빵인지 그렇진 않죠. 그렇지는 않거든요. 빵은 없겠죠.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얘기가 나가면 자, 그 안에 계신 분 또는 그 가족들 포함한 관계자까지 해서 그분들이 좋아한다고 치더라도 안 그런 분이 훨씬 많지 않아요? 그 계산만 해도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. 굳이 표를 생각하더라도.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거를 참 법무장관 이런 거 보도하고 있고 이런 게 뉴스로 나온다는 게 정말 선거 지니까 이 꼴을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. 솔직히 얘기해서. 답답하죠. 예. 매우 답답한 일이기도 합니다.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죠. 근데 이 얘기도 참 근데 진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김민석 총리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. 김 총리는 국민들에게 지금 5년이 너무 짧고 4년 6개월밖에 남아 있는 게 너무 걱정이다. 좀 더 해야 된다.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김 총리는 또 이런 얘기했어요. 김대중 대통령이 항공모함, 노무현 대통령이 활화산, 문재인 대통령이 은은한 바다 같은 분이라면 이 대통령은 정책을 가장 깊이 아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뭐 이런 이야기는 뭐 본인이 총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좋은 표현들을 갖다 붙여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.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대통령이 정책을 가장 깊이 아는 분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.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업무 보고 쭉 하고 있잖아요. 업무 보고를 쭉 보고 있는데 요 내용과 업무 보고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지금 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, 업무 지시들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도 좀 있기는 있어요. 많죠. 네, 있어요. 예. 만기 칠령할 수 없으니까. 근데 요거 비교해 보면 김 총리의 이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? 저 정도 하니까 총리까지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반성할 부분이 많아요.
저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계세요. 이 정도밖에 얘기 못해. 뭐 항공모함, 화라산, 넓은 바다, 그런 얘기는 저는 문학적 감수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그는 속마음으로도 못해요. 저는 그런 말을 그냥 훌륭하신 분들입니다. 그 유지를 잘 받들어서 대통령이 잘하고 계십니다. 여러분 좀 많이 지원해 주세요. 이게 다지. 와,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? 5년은 짧다. 야. 오늘따라 참 말씀을 아끼시는 건지 할 말이 없어서 억장이 뭘 무너지셔가지고 얘기를 해 이거를 도대체. 그래가지고- 조금 더 세게 해봐요. 네, 해주세요. 압으로 흥한 자는 네. 그걸로 망해요. 자 여기까지? 좀 더? 더 아, 뭘 들이받아 보세요 좀. 저는 김민석 총리는 지금이 절정이라고 봅니다. 그래요? 하나 나왔네. 좋아요. 왜 그러냐? 예. 여러 가지 당내 상황이나 아까 저 권노가 의원 얘기까지 했잖아요. 당내에서 김민석 총리를 그리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.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니까. 정청래 당대표가 저렇게까지 고개를 쳐드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는 거고 자신이 있는 거거든요. 학생운동하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. 운동권 사람들한테는 그냥 귀족이거든요. 이분은. 그 기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40년 내내 오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. 중간에 탈락한 사람도 있고 진짜 세게 한 사람 따로 있고 그렇죠. 저희 쪽으로 온 사람도 있고 정말 세게 해서 전국적인 인기를 얻었던 인기까지 아니지만 유명세를 얻었던 사람 지금 완전히 제도권 밖으로 임종석 이런 분들 그런 분들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거예요. 그 역학관계가 40년이 지나서 또 발현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거예요. 그게 다음 대선 전에 전후로 해서 그리고 운동권이라고 말하기 좀 뭐한 조국이라는 분이 또 사이드에 또 있어. 이거를 잘 봐야 돼요. 우리가 이 구조를 민주당 내에서 또는 범 여권에서 다음 대선을 향해서 어떻게 움직이고자 하는가 이런 걸 보면 국민의힘 결보다 훨씬 복잡해요. 저는 그렇게 봅니다.